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들은 서른이 넘어서였습니다. 제가 26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광고 회사를 다녔었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걸어왔던 길들이 제가 원해서 이 길을 걸어왔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니까 저도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없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처음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보고 자라죠. 저도 그런 많은 어린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사실 적지 않은 충격과 실망감,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또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대부분은 또 한국에서 실제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고 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는데 그게 전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브랜드로 팔리고 있죠. 한국은 9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애니메이션들을 제작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쉽게도 그거는 자체 창작이 아니라 하청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메이저 혹은 일본의 대형 애니메이션 회사들로부터 그 하청을 받아갖고 제작을 해서 다시 납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그 납품을 한 대가로 한국에서 작업한 용역비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작업을 맡겼던 미국이나 일본의 대형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배급을 하고 캐릭터 사업을 전개해서 한국의 애니메이션 회사가 버는 것보다는 월등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었던 것들은 분명히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애니메이터들의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조금 더 애니메이터들의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이나 인도, 다른 나라들로 다 하청 기지를 옮겼습니다. 이미 지금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하청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그 현상을 바라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기획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배급과 캐릭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애니메이션은 절대 사양 산업이 아니고 고성장 산업,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